자, 오늘 2025년 2월 1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 기나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PPI 결과가 나오면 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진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관점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는 프랙탈 개념이랑 구조적 개념입니다. 우선 프랙탈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해요. 현재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최고점 갱신을 해준 뒤에 한번 흘러내리고 급락 이후에 반등을 크게 줬고 이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구조 형태를 한번 보고 비슷한 자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전 설명드린 현재 흐름과 작년 8월 정도 흐름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점을 한번 갱신해 줬고 이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급락 이후에 V 반등을 지금처럼 크게 해주고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을 흘러내립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긴 시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 있으면 아실 텐데 정배당은 롱입니다. 근데 너무 끌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음모론을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대로 떨어지는,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49K 사람들이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이때는 49K를 좀 많이 봤고 지금은 팔자를 현재 상태 위치에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이 시간이 끌리면서 저는 이때 이거 이만큼 끌렸는데 빨리 못 가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구조로 만들었을 때에는 정방향은 롱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쇼충이니까 혹시나 하는 음모론을 하나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 아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구조적으로 고점 갱신 이후에 급락이 일어났고 급락 이후 V 반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끌리면서 어떤 채널 형태를 그려놓고 응축 기간을 가진 다음 다시 상승을 한 번 더 하는 형태, 이런 케이스의 흐름이 지금 프랙탈 구조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상승은 하지 않겠는가. 이 구조에서도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흐름과도 좀 비슷합니다. 우선 V 반등 후에 채널을 그리면서 어떤 추세를 만들면서 하락했고 이후 직전 고점을 살짝 갱신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대에 걸려서 하락한 모습이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고점 갱신 이후에 하락한 뒤 추세를 만들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106K 정도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내리는 흐름인 거죠. 이 밑에 걸 보면 어쨌든 다시 내리더라도 이 흐름에 맞춰서 보면 공통 롱 구간은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 약 8일 정도, 9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상태의 이 흐름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볼 때 하락 추세 진행 중이 맞습니다. 결국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점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랙탈 구조에서도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락하던 추세선이 변곡이 일어났던 부분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역시 높아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즉 여기에서 한 번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 역시 높여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구간들을 이탈하는 형태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 구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저점이 어제 하루 종일 바닥을 만들었던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하락하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구도에서 이 변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프랙탈 구조와 구조적인 구조를 같이 볼 때에도 이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을 합쳐서 한 번 더 보면 지금 하락하던 추세에서 작은 범위지만 현재 하락하던 힘이 조금 잦아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하면 진폭이 컸다가 이 진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이 부분이 수렴 이후 하방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슬슬 이 부분에서 응축을 한 다음 다른
추가적인 방향성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잦아든 이후에 발산 자체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른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조적 힌트가 지금은 저점을 낮춰주거나 혹은 고점을 높여주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한다. 더불어 현재 하방하던 흐름이 약간의 브레이크를 잡힌 건 명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힘싸움을 많이 한 게 보여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곡 이전에 지지직거림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지지직거림이 현재 좀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고점을 높여준다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랙탈 구조처럼 고점 높이고 하락하면서 V반등하고 횡보 이후에 돌려내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 횡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리를 깔았을 때 유리한 거는 롱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저는 롱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오늘의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 10일 동안 횡보 중인데요. 사람들 많이 지치게 하죠. 이 횡보 구간이 끝나면 저는 상방을 원하고 상방으로 보이지만 어디로든 큰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추세가 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다음 주 정도에는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